안녕하세요. 시사가 인형입니다. 17일 중앙일보 일면 헤드라인에 깜짝 놀랄만한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원전 40기를 중동에 수출하는데 한국과 컨소시엄을 제안했다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해외 원전 건설은 일단 매우 규모가 큰 프로젝트인데다 다들 아시다시피 건설 비용 분담과 파이낸싱, 원자력 기술 전수, 건설 후 운영 손익 계산, 폐기물 처리 문제 등 복잡한 사안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접근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일본,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신규 원전 건설 휴주가 가뭄에 콩나듯 이루어지는데요. 원전이 무려 40기라니. 헐! 저는 중앙일보 17일자 2개의 기사를 살펴보고 미국 제안의 신뢰성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유력 에너지 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 40기를 건설하는 중동판 마셜 플랜 시장을 함께 공략하자고 한국에 제안했다. 중동에서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로버트 맥팔레인 미국 워싱턴 극동정책연구소 자문위원 겸 세계안보분석연구소 회장을 비롯한 5명의 미국 관계자가 지난 6월 중순 국내 원전산업 고위 관계자와 접촉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방한 이유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중동판 마셜 플랜 때문이라는 것. 중동 지역에서 40여 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경제 부흥을 이끌겠다는 미국의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특히 소식통은 미국 백악관 최고위층의 시그널에 따라 로버트 회장이 방한한 것으로 안다며 이 시점을 전후해서 한국 정부 관계자도 워싱턴에서 컨소시엄 구성 문제를 논의했다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최고위층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 4기를 짓는데 주 계약 규모가 244억 달러였으니 비슷한 건설 비용이 든다고 가정할 때 40기면 2,4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최근 우리나라 조선 빅3가 엄청 수주하고 있는 LNG 운반선이 보통 2억 달러 정도니까 원전 40기면 LNG선이 1220척? 허걱! 이게 꿈이여 생시여? 기사는 이어서 미국이 원전 수출 시장에서 한국에 손을 내민 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상용원전 수주전에서 입수한 정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8기가와트급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5개 예비사업자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평가 부문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국제정세 변화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장이라도 수개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일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국가는 전 세계에서 5개뿐이다. 이 중에서 미국과 경제, 군사적으로 밀접하게 엮여 있으면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을 갖춘 곳은 한국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업계 최고 경영자는 국제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이 지금 손을 잡으면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을 사실상 과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며 비록 한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념 때문에 소극적으로 검토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적극적으로 불씨를 살리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며 첫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이 먼저 한국에게 이 엄청난 프로젝트 컨소시엄을 제안한 배경에는 한국의 뛰어난 원전 기술력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승인을 획득했죠.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개발한 원전을 미국 NRC가 인증한 것은 역사상 전무한 일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미국이 한국 원전 기술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실력도 좋지만 시기적으로 운도 따랐다. 전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서 최근 러시아, 중국이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이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만 36기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9년간 원전 수출 시장에서 로사톰은 세계 1위 원전 수주 사업자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개수로만 따지면 중국이 47기로 미국 98기, 프랑스 58기에 이어 세계 3위다. 중국은 2030년까지 원전 110기를 운영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원전 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 핵공업그룹은 3세대 원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탈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부담스러운 형국이다. 미국과 양국은 과거부터 이념적으로 대립했던 국가다. 글로벌 패권을 두고 서로 견제했거나 견제가 필요한 국가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자체적으로 원전을 수출하는 방법도 있다. 세계 원전 산업을 창출한 모택격인 기업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다. 문제는 1979년 3마일 원전 사고 이후 미국이 자국에서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는 점. 여전히 기술은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장기간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동안 경쟁국 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 또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경영난으로 캐나다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이들을 제외하면 현재 국제적으로 대규모 원전을 자체 설계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한국, 일본, 프랑스뿐이다. 이 중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프랑스가 개발한 유럽형 발전용 원자로는 근본적으로 공학 설계에 약점이 있는 데다 가격 경쟁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프랑스 국영 원전 기업 아레바는 핀란드 원전 건설 현장에서 공사 지연 문제를 겪고 있다. 결국 다른 국가보다는 한국과 손을 잡는 게 미국 입장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경제 군사적으로도 동맹국인데다 APR 1400이 미국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미국 원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낙점한 배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찾아와 프레젠테이션한 사진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영문? 한글이 좋겠죠? 미국의 장점인 안보, 지정학적 영향력, 운영 능력, 인적 자원이 한국에는 단점이 되고 한국의 장점인 건설 및 원전 기술, 현지화, 건설 비용 등이 미국에는 단점이기 때문에 양국이 협력하면 완벽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으면 미국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아부다비에서 만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가 앞다퉈 핵무기를 도입하는 상황이라며 중동 원전 기술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국제 에너지 수급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동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면서 국제 안보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핵동맹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국내 원자력 업계는 원전 수출 시장을 손쉽게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반색한다. 미국과 손을 잡으면 한국도 나쁠 게 없고 원전 주기기 설계 납품부터 발전소 건설 운영과 사후 정비 서비스까지 한국이 실리를 챙길 여지가 크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원전 건설 금융을 독점하며 수익을 챙기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또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 입찰에서 한미 원전 컨소시엄이 폐기물까지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 그만큼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미국 원전 컨소시엄 제안은 향후 100년간 한국을 먹여 살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소개하기 전에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집단이 누구인지 의문이 들어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람은 로버트 맥팔레인 세계 안보분석연구소 회장, 원전 전문가가 아닌 안보 전문가입니다. 국제평화전력번영 IP3의 공동 창업자이고요. 1937년생으로 미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해병대 장교로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레이건 정부의 일원이 되었으며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국방 이니셔티브 주요 설계자였습니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국가안보고문으로 일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이란 콘트라 사건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후임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사면받았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거물인 것입니다. 쭉 보다 보니 그의 현재의 모습이 보입니다. 국제평화전력 및 번영 IP3 소속이 보입니다. 은퇴한 미군 지휘관의 주도하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자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의 컨소시엄 전 백악관 관계자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 옆에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군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이전에 IP3의 고문으로 근무했다고 자신의 이력을 FBI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IP3 측은 부인했지만요. 플린은 2017년 러시아와 터키 정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로비 창구로 일한 문제 등을 일으켜 끝내 축출당합니다. IP3의 홈페이지입니다. 한글로 바꿔보았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전 세계 시장에서 평화롭고 안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미국의 주요 통합 창구 역할이고요. IP3의 비전은 공공 민간 이니셔티브 및 미국 업계 주도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및 보안 인프라를 개발하여 중요한 세계 시장에서 번성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주요 인사들은 맥플레인 창업자를 비롯해 많은 국가안보 전문가, 특히 군 출신 장성들도 눈에 띕니다. 소식 부문에는 대문짝만하게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시 위키피디아로 돌아와 맥플레인은 워싱턴 타임스에서 신제국주의라는 제목으로 중동의 원자력 발전 개발을 옹호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는 칼럼에서 현재 러시아가 국경 밖 여러 나라에 원자력 발전소의 재정, 건설, 소유 및 운영 등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으며 중국은 1대1로 정책으로 여러 나라에 항구, 고속도로, 파이프라인, 철도 등 경제 영토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미국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냐고 썼습니다. 신제국주의가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항하여 중동의 원자력 발전 개발을 대대적으로 일으켜 모든 국가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게 만들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제안은 후원자들에 의해 중동 마샬 플랜이라고 불렸습니다.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억만장자 친구인 톰 버락이 원전 개발업체인 웨스팅하우스를 사들이는데 공을 들이고 있으며 트럼프가 이를 도우며 중동과의 핵거래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잔뜩 견제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원자력 수출 논의를 위해 미국 에너지 산업 경영진과 만나고 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문서도 찾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민감한 핵기술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전하려는 노력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는 미 하원 보고서 중 일부로 맥플레인이 국가안전보좌관 마이클 플린에게 보내는 이메일입니다. 중동을 위한 마샬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플린 장군이 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양해각서입니다. 앞서 중앙일보가 언급한 미국 백악관 최고위층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는 머지않아 당사국들이 두 가지의 가혹한 현실에 직면한다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유치국가들에서의 에너지와 제국의 군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그들의 기반 시설을 저당 잡는다는 것, 증가하는 부채를 감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보이지 않는 함정을 바닥에 깔아놓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이런 프로젝트에 동참하도록 유혹하는 중인 것입니다. 새로운 미 제국주의의 하수인으로 말이죠. IP3에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2017년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이자 부총리가 수신인으로 된 문서입니다. 여기에 서명인으로 IP3의 멤버 4명과 에너지 관련 최고 경영자들의 사인이 있습니다. 엑셀런 코퍼레이션, 도시바 에너지, 벡텔사, 센터러스, 제너럴 일렉트릭 파워, 지멘스 USA. 이미 치밀하게 자기네 업체까지 세팅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권력자이자 사업가인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억만장자 친구 톰 버락, 차세대 제국주의의 선도자를 꿈꾸며 부와 명예를 원하는 미퇴역 군 장성들, 여기에 이미 세팅된 미국 대표 에너지 기업들. 우리나라가 이 틈바구니에 섞여 얼마나 많은 이득을 챙겨올 수 있을지, 또 얼마나 많은 평판을 잃을지, 아무쪼록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진짜로 일이 성사되더라도 말이죠.
시사까기 인형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고 재미있는 외신으로 다시 뵐게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